네, 일단 뭐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추가적으로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 코사 주봉상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자, 천스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천스닥의 시대가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코스피는 전고점을 돌파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자, 코스닥이 돌파를 했으니 당연히 코스피도 시간차는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누가 쥐고 있느냐? 결국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쥐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자, 다우존스 역사상 신고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S&P도 역사상 신고가 구간. 자, 나스닥은 뭐죠? 아직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역사상 신고가 구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3대 지수 지금 흐름이 뭐예요?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이죠. 자, 그럼 나스닥도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금리 완화 기조를 이제 페드 연준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높다. 자, 그럼 나스닥이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도 따라서 3,200포인트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수급적으로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시됐던 부분이 뭐죠?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가 언제 들어오는지 여부입니다. 자, 연기금의 매수세가 오늘 얼마 만에 들어왔는지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 화면을 좀 들었어요. 자, 여기에 많은 숫자 중에 자, 이 화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우스 따라오시면 잘 보이시죠? 이곳이 연기금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을 언제 얼마만큼 사고 팔았는지 금액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어때요? 오늘만 531억 플러스로 찍혔고 그 밑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4천억 팔고 1천억 팔고 1천억 팔고 2천억 팔고 다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연기금의 매수세를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외국인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지수가 급락하고 지수가 회복할 때 계속해서 들어와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관은 계속 매도 스탠스를 취했죠. 특히 연기금은 올해 들어오면서 오늘을 제외하고 딱 이 거래일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일에는 모두 매도를 했어요. 자, 최근에 다시 한번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1%더 늘린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1% 늘린 걸 보고 에게 그거밖에 안 늘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은 연기금은 매도를 안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그동안에 하루에 평균 1,000억이 넘게 1,500억 정도의 매도세를 나타냈었다가 오늘 드디어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첫날이기에 다음 주는 외국인들이 설령 이번 주에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기금의 물량이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내가 가진 종목은 안 올라갈까? 이렇게 고민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해드리고 먼저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코스닥이 먼저 갔으니 코스피도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오늘의 특징주를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의 특징주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을까요? 자,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1월달 들어오고 나서 역사적으로 96,000원을 도달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왜 오늘 특징주로 갖고 왔느냐? 아니, 오늘 특징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은 뭐 시젠이라든지 혹은 제약바이오주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 있지만 저는 지금에서라도 삼성전자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되는 위치에 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삼성전자가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죠? 지난주에 실적이라는 큰 재료가 노출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엔 코스피는 반도체 IT. 반도체 IT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자, 코삭은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하면 셀트리온 그룹주. 즉 해당 시장 안에 양시장 안에 점유율을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강하게 상승을 해야 지수의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아무리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쉬어갈 때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혹은 이 종목을 제외하고 현대차, 기아 이러한 종목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반도체 IT의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필요하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S&P 500과 다우지수, 미국의 3대 지수 중에 두 지수가 먼저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기술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은 아직까지도 신고가 영역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앞선 두 지수에 따라서 나스닥, 기술주들도 한 번 더,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자, 그 이야기는 뭐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코삭 따라서 전고점 돌파할 것이고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는 굉장히 지루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수의 밸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힘이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삼성전자 지금 데이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데이가 아니죠. 단기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지금 사서 2년, 3년, 5년 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삼성전자 사고 싶은데 못 사셨던 분들 지금 위치, SK하이닉스 사고 싶었는데 못 사셨던 분들 지금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저는 드려보고 싶고요. 그동안은 삼성전자는 소외를 받았습니다. 소외를 받았어요. 자, 근데 소외를 받은 이유를 먼저 알아야겠죠. 본업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서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글로벌적으로 반도체가 모자라서 차도 못 만든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해서 외형 성장이 커져가고 있는데 본업이 저조해서 밀린 건 아니죠. 그럼 왜 밀렸을까?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 두 번째, 거래 대금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였죠?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 그죠? 영끌, B2.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혹 이 한 종목, 이 한 섹터만 집중했던 많은 거래량. 그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이 반도체 IT가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의 거래 대금을 한번 볼게요. 1거래 대금. 어때요?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이 거래 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 대금이 붙어야 이 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예전 같은 거래 대금 가지고는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예전처럼 끌어올리기에 힘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온 자금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치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고 싶긴 해요. 그런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지금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5%, 10%라면 예를 들어서 아가방 컴퍼니를 한번 예를 들게요. 자, 아가방 컴퍼니를 샀을 때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으로 아가방 컴퍼니를 샀을 때 기대 수익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장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지수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의 폭발적인 상승세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고점에 위치해 있는데 예전처럼 더 높은 위치로 가려면 예전의 거래량보다 배수로 들어와야 종목들을 다 한 번 더 위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전과 같은 혹은 예전보다 적은 거래 대금을 가지고서는 예전처럼의 폭발력을 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얼마였죠? 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죠? 8만 원이에요. 예전과 똑같은 금액으로 사기에는 이미 이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면 예전처럼 폭발적인 상승세 당연히 안 나타나죠. 한 주의 가격이 벌써 20, 30% 올랐으니 들어오는 거래 대금도 20, 30% 증가해야지만 올라간다라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한정된 거래 대금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뭐죠? 제약바이오잖아요. 그죠? 왜? 제가 죽어라 매도하라고 손절하라고 했던 시즌 가격대가 18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위험하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때 손절을 했던 사람들 이때쯤에는 저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갑자기 또 이렇게 급변한 상황도 나오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하고 싶다가도 이러한 것을 한번 맛을 보니 다른 섹터, 다른 종목을 잘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 삼성전자 지금 사도 진짜 5% 10% 먹기 힘든데 제약바이오는 종목만 하나 잘 고르면 20, 30% 금방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금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가기보다는 제약바이오나 다른 테마, 작은 테마로 옮겨갔기에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그럼 리스크 관리해야 될 때다? 아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조정 시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 왜? 나스닥도 신고가 넘어갈 가능성은 높고 그 나스닥을 보면서 코스피도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아무도 보지 못했던 포인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다가오는 주에 꼭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자, 제가 방송에서 드리는 이야기보다도 노란톡을 통해서 드리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 어떻게 오시는지 또 최부하 학생이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팍스경제TV에서 이 QR코드로 갖다 대기만 해도 들어올 수 있게 밑에 이제 쫙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자, 핸드폰 딱 키시고 보아 학생의 안내에 따라서 노란톡 메신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김쌤, 한밤김쌤 이렇게 4글자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검색어 입력도 좀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QR코드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카메라만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손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김쌤과 저 보아캐스터가 함께 하고 있는 방입니다. 지금 약 100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방송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 장중에도 이 투자 전략이나 시장 대응 방법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어떤 정보를 좀 취사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좀 고르기가 힘들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환영입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문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장중에도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종목 상담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오늘도 좀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첫 번째 종목입니다. LG U 플러스 12,130원에 비중 15% 가져가세요. 일단 저는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LG U 플러스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이고 강조를 드렸던 기업이에요. LG U 플러스는 크게 변동성은 없을지라도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신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물론 대장주는 SK텔레콤이겠지만 LG U 플러스도 배당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네, SK텔레콤은 최근에 상승한 게 갑자기 통신망이 잘 깔려서 아니면 SK텔레콤의 실적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맞는 사업부, 맞는 그런 이 교집합들을 좀 같이 결정을 하면서 좋은 사업부만 좀 끌고 가려는 것들이 지금 정립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오를 확률이 높으냐? OTT 서비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모바일로 보는 OTT가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가장 1순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TV로도 OTT 서비스를 보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특히 이 세 군데의 통신사 중에 가장 OTT 사업에 지금 이 점유율과 이 확장력, 추진력을 지금 붙고 있는 것이 바로 LG U+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다른 통신사, 다른 기업들보다도 오히려 더 LG U+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러한 하반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14,000원, 15,000원까지 저는 그냥 갖고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LG U+는 시장이 당연히 뭐 시장이 내리고 오르고에 뭐 반응은 하겠지만 개별주의 성격과는 다릅니다. LG U+가 이런 말을 해도 좀 될지 모르겠지만 망할 확률은 굉장히 극히 드물죠.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은 드물지 않아요. 그죠? 그런 본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LG U+는 장기적으로 기노업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15,000원 그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통신망이 바뀔 때마다 통신사들이 굉장히 큰 성과를 냈어요. 2G에서 3G, 3G에서 4G, 4G에서 5G로 가는 지금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 성과를 사실 많이 못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봤을 때 외형이 성장이 되는 OTT 그리고 5G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LG U+, 저는 이대로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종목 AB 프로바이오 1,250원에 비중 50%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 메신저를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은 문의를 주셨던 종목이에요.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AB 프로바이오가 이때 왜 올라왔나요?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이 백신과 관련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뉴스들이 뭐가 있죠? 모더나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백신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판매 관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 백신 4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러시아 백신. 러시아 백신은 제가 맨날 외우고서도 막상 말하려고 하면 이게 단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헷갈리는데 아무튼 러시아 백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문제시되는 게 뭐죠? 아스트라제네카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맞은 사람들이 혈전증이 일어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사용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네 군데에서 한 군데가 지금 좋지 못하니까 나머지 세 군데가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모더나와 화이자 중에 화이자는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삼성바이오로직스급이에요. 시총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모더나는 중소형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을 때 나머지 모더나라든지 화이자가 수혜를 받는다. 그럼 주가의 변동성은 화이자가 클까요? 모더나가 클까요? 당연히 시총이 굉장히 큰 화이자보다는 중소형주 밸류단에 있는 모더나가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화이자가 뭐 1%, 2%대 움직일 때 모더나는 7%, 10%대 움직였었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기업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것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못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모더나 제품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판매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모더나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느 기업이 더 주가가 활발하게 움직였다고요? 모더나가 많이 움직였다고요. 그러니 그 테마에 힘입어서 지금 위치보다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확진자 수를 확 잡지 못하고 계속 또다시 4차 유행으로 번져가는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더 오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시젠이 지금 또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정도로 지금 코로나19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진단키트주들은 예전에 잘 나갔던 가격대까지는 현실적으로 가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 백신을 취급하는 백신과 관련한 테마주들은
다시 한번 또 큰 시세를 낼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B프로바이오는 저는 지금 위치는 당연히 보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1,400원에서 1,6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제가 최근에 제약바이오를 보면서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여차하면 대응을 못하고 움직여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에 팔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올라왔다가 더 가면 좋은 일이에요. 네. 올라왔다가 무슨 본업이 있으셔서 회의를 갔다가 미팅이 있다가 외근이 있다가 못 봤다가 나중에 봤는데 더 올라가면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딱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혹은 시청자분들이 생각했던 목표가까지는 갔는데 도로 다 빠져버리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은 습관적으로 아침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표가의 매도를 미리미리 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비중만큼은 팔릴 수 있게 해놓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AB프로바이오 조금 더 지켜볼 자리다. 1,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를 미리미리 아침에 장 전에 그냥 걸어두세요. 안 팔리고 장이 마치면요. 그 주문은 무효가 됩니다. 다음날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걸어 놓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면서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삼성 SDS 20만 원 10%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종목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삼성 SDS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더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요? 없으신 분들 신규 매수해도 괜찮아요. 오, 네. 대신에 이게 막 그렇게 확 올라가진 않아요. 네, 확 올라가진 않아요. 대신에 천천히 가지만 지금 이 삼성 SDS를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단순하게 봐야 돼요. 이런 시장일수록 단순하게 봐야 돼요. 주가의 위치. 네. 제가 이 주가의 위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장이 시작하면 주가의 위치가 낮은 거를 사야 되는 걸 암에도 불구하고 다들 올라가는 종목만 보게 됩니다. 불나방 같은 매매를 하죠.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해요. 올라가면 굉장히 좋죠. 근데 내려가기 시작하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을 못 하시기 때문에 꼼짝없이 물리게 돼요. 그러한 매매를 통해서 계좌가 과연 잘 불어날까요? 절대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매매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그러한 매매를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높지 않다면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안 하고 차라리 삼성 SDS, LG U+, 이러한 종목분들을 사서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비중 10%, 비중 20%씩 분산 투자해서 기다리시면 결국은 수익을 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10번, 20번 매매해서 수익 30% 보는 거하고 한 번 매매해서 수익 30% 보는 거하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똑같을 것 같죠? 아니요. 한 번 매매해서 30% 버는 게 10번, 20번 매매해서 30% 버는 것보다 많이 벌어요. 왜냐? 매매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네요.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 번 매매한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나라의 세금도 더 내야 되고 증권사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러 번 매매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압박감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 주린이 여러분들이 작년에 시장에 들어오면서 아마 본업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중독이 되신 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독이 됐다 그래서 HTS 주식을 더 많이 본다 그래서 매매가 더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본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스스로 주말 동안 반성을 좀 해보시는 시간을 이번 주에는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삼성 SDS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의 모든 그룹의 사내 ERP는 삼성 SDS가 만들고 있어요. 앞서서 LG 플러스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이 망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삼성뿐만 아니고 이제는 점점
다른 기업의 ERP 시스템까지도 삼성 SDS가 이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룹사 내에 있는 일만 하다가 외부 업무까지 보면 매출은 그만큼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이것을 제3자, 밖에 있는 사람, 우리 투자자가 보기에 이 삼성 SDS가 외형이 이렇게 커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뿐. 그러니까 저는 김호흡 감점으로 LG 플러스 마찬가지고 삼성 SDS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잠시 여러분들 물 한 잔씩들 마시고 광고 한번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그럼 또 종목 상단 들어갈게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29,900원에 비중 30%. 요새 종목들도 기업명도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올랐는지 한번 봐야 돼요. 결국에 최근 들어서 또 급격하게 오르는 종목들은 거의 다 테마가 이 백신과 관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강하게 오른 걸 보니까 당연히 러시아 백신과 관련으로 엮이면서 올랐다라고 좀 봐야겠죠. 자, 우선은요. 저는 이 백신 관련주들은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진단키트나 손소독제, 마스크 이쪽은 지금 올라가는 것을 단순히 지수적 반등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또 강하게 오른 측면이 있지만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자,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바이러스 백신과의 지금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어느 기업이 됐든지 간에 어느 제품이 됐든지 간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더 보유를 하되 문제는요. 가격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돼요. 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혹은 기업의 가치, PBR이든지 PER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 가격이 뭐냐면 투자 심리거든요. 여기 이제 많이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야 되는데 1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17,000원 바로 목요일 날 기록했던 양봉 이 캔들의 가운데 가격이에요. 가운데 가격은 뭐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공간입니다. 자,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다면 매수자의 힘이 강한 거고요. 그죠? 만약에 이 가운데 선의 아래에 있다면 매도자의 힘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가격 17,000원이 이탈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매수자의 힘, 투자 심리 중에 매수세가 더 강한 거니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가격대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7,000원이 이탈이 됐는데 손절을 안 하신다? 당연히 이러한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내일까지 보고 손절해야지. 하루만 더 있다가 백신이니까 이거 올라오면 하루에 20%, 30% 금방 올라오잖아. 기다려야지. 오늘까지만 볼까? 하다가 이미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가면 그때는 손절 못 합니다. 아셨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그때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제약바이오는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빠른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반도체 IT라든지 자동차 산업은요. 지금 당장 손실을 보고 물리더라도 지속해서 보유를 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하루아침에 임상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상한가를 갈 수도 있지만 하한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섹터이기에 절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너무 개인적인 그 사심을 많이 두지 마세요. 제약바이오를 지금 매매를 할 때는 기계적으로 매매해야 됩니다. 17,000원 이탈됐네? 손절. 17,000원 이탈되지 않았네? 일단 보유. 이렇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만약에 재차 상승한다면 25,000원 그 이상을 목표가로 잡으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CIS 15,130원. 삼성 SDI하고 이제 배터리를 같이 만든다는 이슈가 있었죠.
그동안에도 또 전기차 이슈하고 맞물려 있었고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냐면요. 많이 올랐잖아요. 1000% 올랐어요. 1000%. 1년 동안. 1000% 오른 종목이 지금의 구간에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또 50%로 올라와야 하는데 아무리 노이즈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큰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은요. 그 다음에 다시 움직일 때 움직이더라도 먼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대장주가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중소형주는 그 대장주가 진짜로 강한 힘을 보일 때 당연히 LG화학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전고점을 넘어야 하지만 그때서야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시세가 아닌 한 번 시세를 내고 조정을 받은 테마 기준으로 보면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시세를 냈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죠. 다시 한번 반도체 IT가 강하게 가려면요. 이 고점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삼성 SDI도 좋은 건 알아요. 좋은 건 아는데 얘가 여기서 더 갈지, 얘라는 말은 좀 죄송합니다. 이 기업이 더 갈지 말지는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언제 시장에 가장 핫한 관심을 받냐? 전고점 돌파할 때서야 핫한 관심을 받아요. 자, 삼성 SDI 과거의 모습으로 한번 볼게요. 관심 갖지 못했어요. 이때도. 얘가 더 갈까 말까? 이 구간에서 누가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과감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아, 이 기업은 이제 간다. 그러면서 매수세가 붙는 거예요. 지금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큰 시세를 냈고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더 좋은 흐름을 가기 위해서는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CIS는 갑니다. 자, CIS의 전략 드릴게요. 삼성 SDI가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우선 기다리세요. 대신에 삼성 SDI, LG화학이 전 저점을 이탈하면 CIS도 당연히 전 저점을 이미 이탈을 했군요. 최근에 기록했던 이제 박스권 하단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격을 또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가격 이탈하면 11,000원까지도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선은 11,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 올라오면 18,000원, 20,000원까지 봐도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주말 사이에 어디서 노란통 메신저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고 바로 블라인드 종목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을 손절하라고 하고 만약에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교체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 종목들을 대신할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신에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가방 컴퍼니가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약 33%가 올랐습니다. 오,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관련주 이거 분명히 누가 됐던지 간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당시에도 말했어요. 중국에서도 산하 제한 폐지 논의할 가능성 높다. 오늘 그 뉴스가 떴습니다. 중국에서 산하 폐지 관련한 이야기를 또다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서 상한가에 안착했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을 제가 오늘 또 가지고 왔거든요. 야, 그 종목이 뭔지 제가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의 또 최보 학생이 준비해온 힌트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쌤의 지난주 블라인드 종목이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이름도 굉장히 귀여웠는데요. 우리 아가방 컴퍼니가 아주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우리 김쌤의 저력을 실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블라인드 추천 종목 역시 아주 알찬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힌트도 제가 준비를 역시나 해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일부러 이런 색깔을 가지고 온 건 아닌데요. 제가 어제 이 1,000원짜리 다이소에 가서 이 펜을 사왔습니다. 근데 마치 오늘 블라인드 종목이 이것과 연관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펜의 색깔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우리 김쌤이 아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남들이 웹툰을 이렇게 보는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김쌤께 아주 뒤떨어지셨다. 시대에 좀 뒤떨어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우리 잘생긴 차은우 씨가 나오는 여신강림이라는 웹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의 종목이 이 웹툰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는 좀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동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리 없는 동물을 굉장히 싫어해요. 다리가 없는 동물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 혀를 좀 날름날름 거리는 다리 없는 동물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힌트들을 조합해 보시면 오늘의 블라인드 추천 종목 제가 오늘도 너무 쉽게 드린 것 같아요. 이 볼펜의 색깔 요게 좀 그 동물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싫어하는 다리 없는 동물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많은 2030 세대들이 좋아하는 이 웹툰 요새 이 웹툰이 굉장히 인기인데요. 이 힌트들을 조합하시면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쉽게 맞추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을 테니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이 기업이 최근까지는 가지고 있던 본업보다도 이 BTS 관련주로서 오히려 주가가 반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업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제작들을 하죠. 이유는 앞서서도 제가 OTT 이야기를 했지만 이 OTT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넷플릭스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요. 넷플릭스를 빼더라도 제가 아는 업체만 해도 아는 플랫폼만 해도 뭐 6개, 7개 정도 될 정도로 그만큼 많아졌어요. 그게 무슨 것을 의미하냐? 이 OTT 플랫폼이 많아질수록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컨텐츠를 많이 제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도 작품을 주고 여기에도 작품을 주고 여기에도 작품을 주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자, 작품을 많이 제작을 한다는 건 당연히 그 안에서 흥행이 되는 작품도 있겠지만 흥행이 안 되는 작품도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흥행이 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컨텐츠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업체에서 만든 최근 작품 굉장히 흥행해서 자, 시즌 1이 끝났고 시즌 2도 흥행리에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자, 이 종목 화면으로 제가 차트를 봤는데요. 지금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저는 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요. 추가적으로 노란톡에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